자,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연말에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가 터졌습니다. 쿠팡 가입자들에 대한 개인 정보가 털렸어요. 털렸습니다. 와, 그 숫자도 뭐 쿠팡 하시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뭐 김 선배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전 국민이 쓰는 쇼핑 앱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상 전 국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개인 정보가 3,370만 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3,370만. 그러면은 초등학교 다니는 뭐 또는 뭐 이 저 강보에 쌓인 어린아기 다 빼고 그렇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조선일보는 이렇게 분석했더군요.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가 2,969만 명이라는데 네. 대한민국 경제활동 인구를 400명 이상 웃도는 수치다. 400만 명 이상. 400만 명 이상? 아. 400만 명 이상 웃도는 수치다. 아하. 그러니까 탈퇴 회원을 포함해서 쿠팡에 한 번이라도 가입했던 사실상 전 국민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 쓰는 앱에서 쇼핑 앱에서 사실상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털린 셈. 이게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닌데.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단군 일의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랬는데.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털린 거예요? 현재까지 밝혀진 거로는 네. 이름, 휴대폰, 실명, 가명이나 익명이 아닌 실명. 예, 그러니까 김광일, 장원준 이름이 이렇게 털린 겁니다. 네. 개인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이야. 그다음에 그 플러스 보통 그 새벽 배송들을 많이 하니까 네. 아파트 이제 현관에 이렇게 문이 달려 있고 현관이 아니라 이 전체 동 들어올 때 비밀번호 공동 현관이 있죠. 그렇습니다. 유리문으로 돼 있는. 그렇습니다. 예, 보통. 그 비밀번호를 주소 오른쪽에 변기하는 경우가 꽤 많답니다. 왜냐하면 적어달라고 그래요. 예. 집에 안 계실 때. 그러니까 안 그러면 매번 그 경비실에 전화를 해야 되든지 아니면 예. 그 집으로 새벽에 전화해서 자 여기 문 열어주세요 하는 게 서로 귀찮고 네. 시간이 소요되고 하니까 예. 과라원의 비밀번호 공동 현관에 흔히 거기 적어놓죠. 적었는데 그것도 털렸고요. 그다음에 최근 한 5회 정도의 상세 주문 내역 현재가 여기까지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가 드러나는 주문 내역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 5번에 최근에 무슨 물품을 주문을 했는지 저 같으면 프린터 카트리지를 가끔 주문을 하거든요. 그런 거라든지. 그렇습니다. 네. 아니면 최근에 뭐 새벽배송으로 이 사람이 아이들이 있어서 아이들의 무슨 학용품을 주문했는지 기저귀를 주문했다든지 기저귀를 주문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이 본인이 먹고 싶은 거를 주문했든지 아니면 정말 실생활이 아주 속살까지 낱낱이 민낯이 드러나는 그런 최근 배송 내역 5개까지 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족 구성도 어림작할 수가 있고요. 그렇죠. 가령 그 나이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이 필요한 어떤 물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걸 주문을 하면은 주문한 사람 나이는 우리가 아는데 이 부모님하고 함께 사는 집이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사용을 안 하고 따로따로 하는데 어떤 경우는 한 사람이 가장이든 거기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의 다른 이를테면 부모님이 따로 사신다든지 그러면 그 주소까지는 몇 개를 같이 변기를 해놓는데 제가 그래요. 제가 저도 오늘 세어봤는데 평소에는 안 세봤는데 7군데 주소력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명절 때 저희 뭐 친척들한테 뭐 이제 소소한 뭐 선물을 보낼 때 그 주소가 거기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한 사람이 털렸다고 해도 거기에 연계되어 있는 가족들의 주소까지도 한꺼번에 다 유출됐을 가능성이 꽤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물론 무슨 이 로그인할 때 비밀번호라든지 뭐 결제 계좌의 번호라든지 거기에 비밀번호 같은 예민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라고 좀 쿠팡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뭐 안심하셨는데 여기 또 그 문자 받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고객님의 카드 정보 등 결제 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하였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라고 쿠팡이 문자를 보냈는데 그거 어떻게 믿어요? 첫째, 믿음이 안 가고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11월 18일 날 4,500개의 고객 정보 털렸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3,370만 개로 7,500개가 늘어났거든요. 7,500분의 1로 줄여서 얘기한 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아주 악의적으로 보면 7,500분의 1로 줄였다는 얘기고
그 11일 전에는 아예 그렇게 많이 털린 것도 몰랐다는 거. 몰랐는지 몰랐으면 무능한 거고 알았으면 은폐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그 구절에서도 앞에 한참 이렇게 신상 정보가 털렸다고 하면서 보낸 문자에 패스워드 로그인 등은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으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딱 저는 읽는데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이름하고 주소하고 휴대번호나 전화는 안전하게 보호 안 되고 있었나? 그러니까요. 이 문제도 뭐 앞뒤가 틀린 말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하가 돋는 그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나의 경우에는 내 은행 계좌번호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내 이름과 휴대번호가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과연 열 하루 전에는 4,500개만 털렸다고 했다가 불과 한 2주도 채 안 지나서 3,370만 개로 이렇게 털린 숫자가 늘어날 정도면 여기서 지금 쿠팡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계좌, 결제 정보, 패스워드 이런 관련 것은 유출이 안 됐다는 것도 과연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걱정이 들고요. 네. 둘째, 현재까지 쿠팡이 밝힌 대로 이름,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 그다음에 최근 5개의 배송 내역 그리고 어쩌면 괄호 안에 있는 공동연관 비밀번호만 털렸다고 해도 이것만으로도 심각할 뿐 아니라 다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이미 휴대전화 이동통신사들도 여기저기 털렸어요. 그다음에 카드사들도 털렸어요. 여기에 좀 쿠팡까지 털렸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뭐 이게 중국이 됐든 외국이 됐든 한국 내가 됐든 나쁜 놈의 손에 이게 다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거를 조합해서 얘가 신용카드 번호, 유출번호 여기에 있고 쿠팡을 이렇게 사용했네. 이동통신에 있는 정보 이걸 세 개를 조합하면 이를테면 이거 끔찍한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끔찍하네. 정말 장원준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정보를 조합해서 저를 속여먹거나 저한테 사기치거나 뭔가 저를 이용해서 딴 사람을 속이거나 할 때 매우 정교한 정보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부 전문가가 그런 말을 하는구나. 해커 입장에서 보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 넣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뭐 제가 농담처럼 일파만파 정도나 100만파, 1000만파가 될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이번 3,370만 개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이미 카드사, 이통사가 다 털려 있었고 그것들이 정말 아주 거악의 나쁜 놈들 손에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활용될지도 굉장히 걱정이고요. 그리고 당장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최근 5개의 배송 정보가 털렸으면 이를테면 최근에 기저귀를 주문했단 말이에요. 근데 김 선배한테 3일 전 주문하신 기저귀 배송에 오류가 났습니다. 내가 주문한 거 맞은데. 맞은데. 그거 눌러서 그거를 수정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거 맞나고 탁 누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이걸 그 나쁜 놈들이 보내온 그 URL을 찍는 순간 이건 내 휴대폰이 아니라 나쁜 놈들의 휴대폰이 돼서 여기 있는 것까지 다 털리거나 스미싱에 악용되거나 이럴 수가 있다. 갑자기 떨려요. 근데 그게 최근 3일 전 배송하신 기저귀에다가 이 사람의 이동통신 관련된 거기에 있는 연락처, 거기에 있는 무슨 정보, 그다음에 아까 카드 관련된 정보까지 쫙 좁혀서 하면 저는 이 정도를 누가 한 손에 쥐고 있으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상위 1%도 맘먹고 사기치거나 맘먹고 악용한다고 덤볐을 때 당해낼 수 있을까? 저는 말이죠. 집에 이제 소형 삼성 프린터를 하나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카트리지를 아까 주문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걸 정기적으로 서너 달에 한 번씩 이제 카트리지를 구입해서 이제 쓰고 있는데 소모품이니까 가령 문자가 따가가지고 지난번 그 주문하신 카트리지에는 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정품으로 교환 드리려고 합니다. 라는 문자가 오면은 저 의심할 바 없이 늘을 것 같아요. 바로 그런 아주 디테일을 살려서 스미싱을 하거나 이 사람을 속이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정보를 빼내거나 악용하려는 사람의 그런 문자가 왔을 때 과연 지금 이거 절대 누르지 말라고 국가에서도 과기정통부에서도 그렇고 쿠팡에서도 누르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한테도 지금 정말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있지만 솔직히 저도 제가 그냥 요새 저희가 톡이나 문자에 그런 거 오는 걸 보는 게 일상이잖아요. 이거를 까딱 한 번도 안 속고 모든 그런 나쁜 시도를 다 내가 걸러낼 자신이 있느냐. 저 자신도 사실은 지금 이 시점에 나도 이거 한번 어쩌다 당하겠는데 싶은 공포가 굉장히 가슴에 좀 이렇게 만연해 있다. 솔직히 좀 공포가 심각합니다. 정부 대책을 이제 세운다고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 장들이 만난 것 같아요. 그 이제 총 책임자가 어떻게 보면은 그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배경훈 장관인데 그렇습니다. 그 양반 얘기한 거를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송구합니다. 2차 피해 주의해 주십시오. 이 말밖에는 요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뜻 아니에요? 기다려보는 수밖에. 그런 얘기처럼 들려요. 지금 뭐 주말에 난리가 났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총기관 과기정통부와 국정원 차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같은 이 보안 관련된 주요한 최고위급 책임자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지만 이건 국민들 공포가 너무 심하니까 주말에 모이긴 모였어요. 주말에 난리가 났잖아요. 모이긴 모였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를 유출한 사람이 중국 국적의 개발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중국 국적의 개발자가 퇴직 후인 지난 6월부터 한 5개월 동안 야금야금 정보를 긁어갔다라고 돼 있는데 개발자라고 하면 말이죠. 쿠팡 내부에 와서 쿠팡 내부의 그 물류 시스템이나 컴퓨터로 작동되어 있는 컴퓨터 그 소프트웨어 속에 들어있는 곳에 상당히 깊숙이 접근했던 사람 이렇게 추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데 개발자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보안 등급이 정말 아주 내밀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그인할 수 있는 결제 계좌의 뭐 비밀번호 패스워드라든지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개발자라고 그러면 컴퓨터 전문가 아니에요? 일단은 추정컨대 지금 정확히 그 사람이 뭘 개발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사람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아직 쿠팡이 안 밝히고 있습니다만 근데 그 사람이 현재까지 알려진 거는 보안 등급이 높은 게 아니라서 여기에도 어떻게 접속했는지 현재 알려진 이름, 휴대폰 집 주소 정도까지도 어떻게 접속했는지가 좀 의심스럽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퇴직하고 아마도 중국에 이미 가서 거기서 외부에서 그렇게 접속을 하면 원래 차단이 되고 특히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접속 시도는 다 일단 차단을 하거나 2중, 3중으로 보안 검증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는데 왜 이게 뚫렸을까? 그래서 쿠팡이 정말 평소에 그 뭐 이런저런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관 업무하고 국회에 와서 저희 이거 좀 봐주세요. 뭐 공정위 뭐 이런 뭐 각종 규제기관, 감독기관에 가서 저희는 이렇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하는 그런 업무에 너무 치중하느라 정작 소비자들의 이런 안전, 소비자들의 보안 이 문제는 내팽개친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지금 뭉게뭉게 차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 실장님 말을 참 점잖게 해주시네. 대관 업무에는 귀신이고 보안 관리에는 등신인 거죠. 그렇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딱 그렇습니다. 보안 업무는 완전히 뚫린 거고. 그게 결국은 돈 아니에요. 대관 업무는 가령 대관에 뭐 전직에 이제 대관 홍보 이런 거 했던 분들을 이제 쿠팡으로 대거 영입을 해서 이사짜리 주거나 뭐 전무짜리 주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새는 또 의회 권력이 세지다 보니까 국회의원 보좌관들 한 4급 5급 보좌관들을 아주 고위직으로 많이 데려요. 그분들을 연봉 1억씩 가령 제가 그냥 때려잡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수명 데려다 쓰면 1억 5천짜리도 하면은 한 30억쯤 쓰잖아요. 그런데 보안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령 300억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300억 대신에 30억을 쓰면 우리 20명 고용할 수 있어. 그래서 대관 로비로 해서 이거 입막음을 하면 돼. 뭐 이런 설마 그러지는 않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그 전체 기업의 최고 수뇌부에 동원할 수 있는 에너지 역량, 그러니까 투여할 수 있는 그 신경의 이 전체 양이 정해졌다면 어떻게든 대관으로 회사의 이 손해, 회사에 끼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줄이는 데만 막 전념하다 보니까 그 뭐 보안 그런 건 잘 되고 있잖아. 잘 되고 있지. 별일 없는 거지. 오케이. 우리 그때 정부 인증금 받았지. 그 연장했지. 오케이. 야, 이번엔 저기 국회에 또 이런 입법 한다는데 그건 누구 찾아가서 해야 되냐? 어떻게? 가면서 정청래 당대표 보좌관 우리 지금 들어와 있지 한 명. 그렇지. 조국 대표 보좌관들이 들어와 있지. 오케이. 그럼 거기는 그쪽 통해서 들으면 되고. 근데 또 그 과기정통이 여기는 어떻게? 과방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얘기만 노상한 것 같아요. 소비자 보안 이거는 잘 되고 있죠. 됐어. 저는 아주 정말 악의적으로 소비자 보안을 내팽개쳤다기보다는 뭐 여기에 너무 치중하느라. 왜냐하면 이게 규제 쿠팡이라는 회사 자체가 정부의 규제를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굉장히 큰 리스크이고 굉장히 큰 도전일 뿐 아니라 쿠팡 자체가 정부의 어떻게 보면 왜곡된 규제 때문에 공룡처럼 큰 기업이거든요. 정부 규제를 피하고 아니면 정부 규제를 잘 활용하고 잘 악용하면 우리 기업이 얼마나 클 수 있는가를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회사이기 때문에. 아니 오프라인에 큰 업체들이 많았잖아요. 홈플러스 같은. 이마트, 롯데마트, 이런데, 홈플러스. 이런 데를 주말 영업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새벽 영업 못하게 하고. 그런데 그런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쿠팡은 365일 24시간 저 같은 사람도 애용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럼 쿠팡은 완전 무소불위의 예. 경쟁자 제로인 상태에서 스스로 공룡처럼 몸집을 키울 수 있는 정부의 철저한 비호 아래, 비호를 정부가 대놓고 한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봤을 맞습니다. 때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선일보 오늘 제목이 그 기사의 제목이 대형마트 손발 묶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룡된 쿠팡이라고 딱 달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런 데는 홈플러스는 지금 망했잖아요. 사실상 지금 뭐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데 뭐 망해가는 상황이죠. 예. 근데 그런 마트들은 야 우리가 전통 시장을 살려야 되니까 너희는 한 달에 2번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쉬어. 네. 그리고 밤 몇 시부터 새벽까지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마. 문 여는 시간도 오전 10시부터만 열어. 10시부터 열어. 그러면 아침 7시에 필요한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래서 마트 측에서 저희가 그러면 그건 다 좋으니까 새벽에 배송을 하게 해주세요. 뭔 소리야. 마트는 무조건 그 시간에 쉬어야 돼. 10시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완전히 쿠팡에 그냥 그렇지. 왜 무인지경 정말 빈 골대에다가 네, 공을 계속 넣은 거예요. 쿠팡 계속 축구공 주면서 자, 늘 골 넣을 때마다 1.2점 인정해 줄게. 저희가 골키퍼 쿠팡 너희는 365일 24시간 자유롭게 영업 활동해. 네, 그렇죠. 그런데 너희들은 안 돼. 오전 10시에 문 열어야 되고 그 이전에는 꼼짝도 하면 안 되고 일주일 한 달에 2번 휴일은 반드시 놀아야 되고. 왜냐? 이게 골목상권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야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쿠팡을 완전히 독점 공룡으로 만들어주는 의도했든 안 했든 그런 결과를 낳은 겁니다. 그러면 쿠팡이 그걸 의도적으로 대관 업무를 하면서 그런 논리를 자꾸만 구성해 온 건가요? 그랬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쿠팡에서 그럼 쿠팡 입장에 성공한 거네. 성공한 거죠. 아니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쿠팡은 정말 아주 뭐 기적적인 성과라고 하니까요. 네. 기억하시겠지만 한때 쿠팡이 어마어마한 투자했을 때 쿠팡은 사실상 망했다라고 보는 다들 그랬었어요. 다들 그랬어요. 처음 한 3, 4년 동안 야 저렇게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저걸 언제 회복을 하지? 그러니까요. 뭐 저거 바보짓 하고 있다고 다들 그랬거든요. 수천억 말도 안 되는 적자라서 망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이런 정말 독점 공룡을 만들어주는 정부의 기울어진 운동장 왜곡된 규제 덕에 완전히 지금 유아 독점식으로 살아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러다 보니 쿠팡은 이거 봐 대관 규제 이게 최고의 우리 생존의 승부처야. 맞지? 쟤네들을 규제해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컸잖아. 우리도 지금 이제 규제 당할지 모르는데 우리가 뭐 또 잘못했다고 이를테면 쿠팡이지에서 예를 들면 그 배달시키는 음식 배달하는 데서 거기서 우리가 뭘 좀 또 잘못했다고 밑에 그 골목 있는 점주들을 우리가 좀 팔이 삐뚤다고 욕하는데 이건 어떻게 푸냐? 대관으로 풀면 돼. 우리가 다 해왔던 거야. 자 대관으로 쟤네들 죽여줬을 때 우리는 살았고 우리를 죽일 때 우리 대관 업무가 살고 대관하는 보좌관 전직 관료 이런 사람들이 가서 풀어내면 다 풀어졌잖아.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까 전체 지휘부가 이거 하느라고 보안 됐다 그랬잖아. 연장했지. 그럼 됐어. 이거에만 몰두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쿠팡이 어떻게 이 독점 공룡이들은 왜곡된 출생과 왜곡된 성장 구도가 낳은 정말 왜곡된 소비자 경시 풍조가 오늘날 이런 어마어마한 큰 사고를 불러일으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또 하나 이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그동안 국회에서 뭐 상설특검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쿠팡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국회가 상설특검 하겠다는 건 뭐예요? 뭐 퇴직금 문제? 그 문제였나? 그때 자회사 퇴직금 문제? 그렇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노동청에서는 그 지방 노동청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이 검찰청에 보냈는데 당시에 그 지청 한 검찰청에서의 부장검사가 야 그건 기소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 외압 넣었다. 그거를 지금 이제 상설특검을 한다 그래서 가동시키기 시작한 거죠. 아니 우리나라 그 잘난 국회의원 나으리들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과방위는 목소리 높기로 유명한 상임위가 과방위 아닙니까? 전 국민의 그 필요한 관심 정말 필요도가 넘치는 관심이 한 절반쯤을 과방위가 가져가고 있었잖아요. 여기 책임져야 될 데가 이 과방위 아니에요? 과방위죠. 네. 과방위 국감은 뭐 했습니까?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뭐 했습니까? 작년 국감은 뭐 했으며 금년 국감은 뭐 했어요? 양자역학 공부하느라고 바빴나? 그러니까 양자역학 공부하시느라고 따님 결혼식이 언제인지도 우파 쪽에 무슨 유튜버가 아셨다고 하는 위원장님이시니까 쿠팡 그 위원장은 양자역학 공부할 게 아니라 보안 문제로 공부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정말 과방위도 그렇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부총리 부서로 격상된 과기정통부도 그렇고 이건 정말 아니 결국은 쿠팡이 잘못한 거죠. 근데
쿠팡이 몇 달 동안 이걸 모르도록 정부는 뭐 했느냐? 네. 정부는 도대체 뭐 했느냐라는 네. 저 시민들 목소리에 정부는 뭐라고 답할 겁니까?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는 사람 생명이 정말 소중하죠. 무엇보다 소중한 게 생명이지만 그러니까 현장에서 건설 현장이든 작업 환경에서 현장에서 사람 한 명이 죽으면 CEO까지 책임 묻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이거는 사람 한두 명의 목숨보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나 이 전체 총량으로는 어떻게 보면 더 소중할 수도 있는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털렸는데 이게 짚어보면 정말 그 부분이 짜증나는 게요. 6월 24일에 첫 이 중국인 전 개발자의 무단 접근이 시작된 거로 보여요. 6월 24일에. 그러면 몇 달 전이에요? 5달, 6달 전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5달 남짓. 그 전에 이미 시작이 됐는데 그거를 이거를 11월 16일 아까 그러니까 처음 저희가 한 4,500개 털린 것 같아라고 보고한 11월 18일 이틀 전인 11월 16일에 그때 쿠팡이 독자적으로 알아냈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떤 한 사용자가 네. 쿠팡에게 지난 11월 16일에 네.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요. 내 이름, 주소 그리고 최근에 내가 쿠팡에서 산 품목 5개 이거 알고 있다는 이메일이 왔어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이 있다는. 예. 그래가지고 쿠팡 본사에 제가 뭐 이런 이메일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 거죠? 이 사용자의 이메일 제보 때문에 그나마 이걸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 사용자가 뭐야? 내 이름하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뭐 또 해킹인가 그러고 넘어갔으면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적극적인 내 컴퓨터를 해킹한 건 아닌가? 그 정도로 알고 넘어갔으면 또 묻혀 있는 거지. 묻혀 있는 거죠. 이렇게 적극적인 이 사용자의 제보가 없었으면 아마도 오늘 12월 1일까지도 모르고 있다가 내년 1월 18일쯤 돼서 어느 딴 제보자가 제보했을 때야나 알고 어이구 이거를 저희가 한 7개월을 몰랐네요. 그러고 한 2주일 있다가 보니까 3,470만 명이 털렸는데요. 이 짓거리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쿠팡은 뭐 했고 정부는 그리고 도대체 이거 뭐 한 겁니까? 정부가 무슨 엄청나게 높은 등급의 ISMSP 이게 국내 최고의 보안 인증이라는데 이게 과기정통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증해 주는 거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옛날식 표현을 하면 정부가 KS 마크를 딱 찍어준 거 아니에요. 여기 보안 그래. 최고야. 쿠팡 최고 잘해. KS 마크 인증 마크 딱. 그걸 2021년에 이 ISMSP 취득시켜줬고 작년에 재심사에서 인증까지 했어요. 그럼 2해 동안에 2번에 걸쳐서 그게 인증을 받았으면 쿠팡이 으스대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다른 이제 뭐 SK텔레콤 이렇게 털렸을 때 그렇죠. 야 너희들은 뭐 했니? 우리는 인증 2번 받았어. 이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저 단군 이래 최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쿠팡에서 터진 겁니다. 정부는 뭐 도대체 까다롭고 자기네가 최고 수위의 그 인증이라고 했던 이 보안 인증은 유명무실한 요식행위 아니었어요? 라고 비난해도 할 말이 없어요.